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폐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달음식 시장이 최근 3년 사이 6배나 증가했고, 배달음식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되는데 재활용률은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 폐플라스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폐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달 음식에 쓰인 플라스틱 양을 조사했더니 보통 배달한 건 2인분 한 끼 식사에 평균 18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됐습니다. 음식과 각종 반찬 등이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에 나뉘어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사용량으로 따져보면 배달음식 이용자 1인당 연평균 1,300여 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사용량에 비해 재활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더욱이 모든 배달 용기를 분리수거하더라도 반 이상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게다가 4년 뒤인 2026년부터는 우리가 쉽게 버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더는 땅에 묻을 수 없게 됩니다. 재활용 업체도 더 이상 소화하기 힘들어 납품받기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20년에는 4억 6천만 톤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북태평양에는 세계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 한반도 크기의 7배인 플라스틱 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돼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결국엔 인간의 몸까지 침투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위협하는 골칫덩이가 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위해 한국이 또 한 번 나섰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플라스틱 합성 이전 원료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석유를 가공해 만들기 때문에 고분자 탄화 수소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은 이 고분자를 분해해 다시 원재료인 액체성의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1톤의 폐비닐에서 600리터가 넘는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소요되는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편리한 도구가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폐비닐에서 고품질 오일을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재생 오일로 변환하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기존 열분해 방식은 반응기 안에 폐플라스틱을 집어넣고 400에서 1000도씨의 고열과 고압으로 이를 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고열을 내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유해물질도 발생하며 쓰레기 속에 있던 플라스틱에서 걸러내지 못한 다른 물질까지 분해돼 생산품에 이물질이 섞이는 왁수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산이 끝나면 냉각 시간이 필요해 하루에 단 1회만 운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생산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시간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열분해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큰 데다 기계의 수명은 짧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업 환경과 안정성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늘 지적돼 왔는데요. 그래서 국내 많은 기업과 연구진들이 수없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해왔지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해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폐플라스틱 분해 처리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세계 20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고 세계 최초 상용화로 구매 계약까지 성사됐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이 그동안의 폐플라스틱 처리에 있었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폐플라스틱 분해 처리 기술은 밀폐식 세라믹 촉매 반응기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저온 분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정한 반응 온도에서 낮은 에너지로 오랜 시간 운전을 통해 오일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낸 건데요. 쉽게 생각해보면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입니다.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류와 경질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공정에 사용되는 폐비닐은 씻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오염되어도 분쇄하기만 하면 바로 원료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전처리가 끝난 작은 비닐 조각을 원료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하루 생산량 2톤 규모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내년부터 사업화에 근접한 10톤 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같은 기술을 생산된 기름을 발전소 원료로 사용하는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을 친환경 공법을 통해 유해물의 발생 없이 재생유로 만들어서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에 벌써부터 각국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경환 에너지기술연 책임연구원도 해당 기술로 연소군전을 통해 고품질 오일을 생산할 수 있어 폐비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등 해외의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해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다니 마법과도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한국의 기술 개발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은 종종 나를 놀라게 만드는 존재감이 뚜렷한 나라이다. 전 세계가 필수적으로 저런 기술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참신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조정모 박사 연구팀은 그야말로 인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정모 박사팀은 상용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지구 환경 문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박사의 연구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기업에 근무하다 2014년 화학연구원으로 오면서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찾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안 하는 연구, 그렇지만 인류에 꼭 필요한 연구 분야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쓰레기였죠. 폐플라스틱이 전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연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연구 결과가 많은 분야인데 왜 하느냐, 무슨 쓰레기를 연구하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했다는데요. 조 박사 역시 연구 중 후회가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문적이지도 않고 누군가 알아주는 혁신 연구도 아닌데 이걸 연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중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 박사는 첨단 소재 연구는 아니지만 누군가 해야 할 연구이고 남들이 안 하는 연구라는 판단의 연구에 집중했다면서, 그런데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더 이상 선진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는 등 폐플라스틱 이슈가 커지면서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시작됐다. 연구의 속도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연구자는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더라. 주말도 없이 연구에 집중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따로 강연은 안 했지만 우리 연구실은 월화수목금금금 내비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기술 이전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 연구원들의 보람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 박사의 연구팀은 지난해 악취 및 미세먼지가 제거된 친환경 아스팔트 제조 기술, 유색 페페트 글라이콜리시스 반응 및 정제 기술, 페페트의 저온 해중합을 통한 테레프탈산 제조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쓰레기 연구에서 조 박사 연구팀이 연달아 건져올린 성과들이었는데요. 이어 조 박사는 23년 이후 10만 톤 규모로 아시아 지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24년 전에 대형 라이선스 공동투자로 유럽,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ESG 경영의 가치 실현으로 건전한 기업 문화 형성, 화학산업 재생원료 해외 진출 확대, 미래 플라스틱 수출 규제 대응책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가 전 세계의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기술은 그동안 소각, 매립해왔던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세계 쓰레기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